심술쟁이 마녀 위질. 쫑아라, 심심해서 못살겠어. 마녀 위질이 손톱을 질겅질겅 물어뜯으며 말했어요. 내 말이 그 말이라니까요. 언제까지 방구 냄새나는 엉덩이를 붙이고 있을 거예요? 이젠 나가서 사람들을 좀 못살게 굴 때도 됐잖냐고요. 앵무새 쫑아리가 대답했어요. 대체 못살게 굴 사람이 어디 있다고 쫑알대는 거야? 마녀 위질이 물었어요. 그야 프림프 농장 내 식구들이 있잖아요. 드위트 영감에다 그 아들 프레드에다 며느리 플로렌스까지 좀 많아요. 쫑아리가 소리 높여 말했어요. 마녀 위질은 앵무새의 말을 따르기로 했어요. 그래서 가장 흔해 빠진 지파리로 변신해서 프림프 농장으로 날아 들어갔어요. 일단 살짝 엿보아 두려고요. 여기 손에 파리채를 움켜쥔 채 드르렁드르렁 코를 골며 자고 있는 사람이 바로 드위트 영감이랍니다. 드위트 영감은 이 세상 모든 것 중에서 파리를 가장 싫어하지요. 특히 지파리인 무스카 도메스티카 파리는 끔찍이 싫어한답니다. 그래서 우유 짜는 일을 그만둔 뒤론 눈만 뜨면 파리를 잡느라 시간을 다 보내고 있었지요. 마녀 위질은 드위트 영감의 대머리에 내려앉아서 진짜 파리처럼 굴었어요. 콧등 위를 쭉 미끄러졌다가 뺨을 타고 올라갔다가 가느다란 발로 간질간질 귀를 긁어댔어요. 그러자 영감이 벌떡 일어나더니 파리채를 마구 휘둘렀어요. 그 바람에 위질은 아슬아슬 3번이나 맞아 죽을 뻔했다니까요. 화가 치민 위질은 이 일에 대해 꼭 안갚음을 하고야 말 거라고 다짐하면서 창문 밖으로 붕 날아 올라갔어요. 정말로 못된 계획을 세워야겠다고 단단히 마음먹은 거지요. 위대한 마녀 위질이 저 따위 대머리 늙은 영감이 휘둘러대는 파리채에 맞아 죽을 뻔하다니. 그 영감탱이 잘 만났어. 이제 곧 혼을 내줄 테니까. 마녀는 혼잣말로 웅얼댔어요. 마녀 위질은 집에 돌아오자마자 침대에 몸을 던지고는 천장을 뚫어질 듯이 바라보았어요. 그러더니 벌떡 일어나 뱀가죽 슬리퍼를 신고 마루를 서성대다가 갑자기 소리쳤어요. 맞아! 쫑아라! 그 늙은 영감탱이는 파리채를 왼손에 잡고 있었다고? 그건 그 영감이 왼손잡이란 뜻이지. 바로 그 왼쪽 손에 끼는 작업장갑으로 내가 변하는 거야. 그 영감은 나를 손에 낀 채 끊임없이 사고를 내게 될 거라고. 바로 그거예요, 마녀님. 아주 부글부글 끓어오르게 하라고요. 쫑아리가 신이 나서 맞장구를 쳤어요. 다음날 해도 뜨기 전에 위질은 프림푼의 우체통 옆으로 내려가서 덤불 속으로 살금살금 걸어 들어갔어요. 해가 뜨자 드위트 영감이 나타났어요. 왼손에는 파리채를 들고 오른손에는 편지를 든 채로요. 수리수리 마수리 장갑이 되라 얍! 마녀는 순식간에 장갑으로 변했어요. 편지를 붙인 드위트 영감이 그 장갑을 보게 되었지요. 이게 웬거지? 드위트 영감은 기뻐서 소리를 질렀어요. 그러고는 어슬렁거리며 집으로 돌아갔어요. 마음속으로 만세를 부르는 마녀 장갑을 손에 낀 채 말이지요. 드위트 영감은 언제나 마녀 장갑을 끼고 있었어요. 손을 씻거나 면도를 하거나 시계밥을 주거나 코를 후빌 때만 마지못해 빼놓았을 뿐이에요. 아침을 먹을 때도 점심을 먹을 때도 저녁을 먹을 때도 아무렇지 않게 장갑을 끼고 음식을 먹었어요. 마치 다른 사람들도 다 그러는 것처럼 말이지요. 마녀 위질은 영감이 좀 익숙해지도록 놔두었지만 곧 행동을 하기 시작했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 드위트 영감은 이상하게도
자기 손에 파리가 잡히지 않는다는 걸 알아채게 되었어요. 영감은 분명히 파리채를 휙휙 휘두르고 철썩철썩 내리쳤어요. 하지만 위즐이 영감의 팔을 이쪽으로 획 잡아당겼다가 저쪽으로 획 잡아당겼다가 해대니 헛손질만 하는 거지요. 어떤 때 드위트 영감은 정말로 미친 사람처럼 보였어요. 소리를 지르면서 그놈의 작은 악마를 쫓아 온 집안을 돌아다니며 보이는 대로 온갖 물건을 내리쳤지요. 파리만 빼고요. 괜찮으세요, 아버님? 마침내 며느리 플로렌스가 물었어요. 그럼 괜찮고 말고. 드위트 영감은 거짓말을 했어요. 괜찮긴 뭐가 괜찮아요? 그 장갑을 낀 뒤로는 정신이 나간 사람 같아요. 아들 프레드가 말했어요. 내가 미쳤단 말이냐? 미친 사람이 있다면 그건 너겠지. 하여간 나는 장갑을 벗지 않을 거다. 아버님, 제발 그냥 하루만 벗어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있잖아요. 플로렌스가 말했어요. 절대로 안 된다. 이제 그 얘긴 그만해. 드위트 영감이 말했어요. 그런데도 아들과 며느리는 계속 졸라댔어요. 그러자 마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어요. 마녀는 프레드와 플로렌스가 자기 일에 끼어들지 못하도록 두 사람의 몸을 갑자기 근질거리게 만들었어요. 그것도 엉뚱한 곳이 참을 수 없을 만큼 가렵게 말이죠. 긁으면 긁을수록 못 견디게 더 근질거렸지요.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었어요. 마녀는 그날 저녁 식사 때는 고기튀김이 펑 터지게 하고 컵에 담긴 물이 분수처럼 솟구치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다음날 아침에는 집 전체를 덜덜덜덜 흔들리게 만들었어요. 마치 벽이 도와달라고 소리를 질러대는 것 같았지요. 그날 오후였어요. 그렇게 난리법석이 벌어지는 걸 보고 난 뒤 드위트 영감은 서글픈 마음으로 다리를 건너가고 있었어요. 그러다 마침내 아들과 며느리의 말이 옳았다는 것을 깨달았지요. 바로 장갑이 문제였어요. 드위트 영감은 장갑을 벗어서 강물에 휙 던져버렸어요. 그러자 장갑은 물속에서 당장 비비꼬이고 이리저리 꿈틀대더니 보기에도 끔찍한 마녀의 몸으로 변하기 시작했어요. 오 세상에! 위즐은 물에 젖는 걸 얼마나 싫어하는지 몰라요. 위즐은 갓 태어났을 때 말고는 목욕한 적이 없었거든요. 기껏해야 괴상하게 생긴 손을 겨우 씻을 뿐이었으니까요. 위즐은 허우적거리다가 꿀꺽꿀꺽 물을 삼키고 꼬르르륵 소리를 내며 마침내 물속으로 가라앉기 시작했어요. 드위트 영감은 자기 눈을 믿을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아무리 꼴도 보기 싫은 마녀라도 물에 빠져 죽게 내버려둘 수는 없잖아요. 드위트 영감은 곧장 물로 뛰어들었어요. 그러고는 그 끔찍한 마녀를 팔에 끼고 물가로 헤엄쳐 갔어요. 반쯤 갔을 때였어요. 드위트 영감은 깜짝 놀라고 말았어요. 끔찍하던 마녀의 얼굴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그 대신 발그레한 얼굴이 드위트 영감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게다가 마녀는 감사의 미소를 짓고 있었어요. 이제 마녀 위즐은 수정처럼 맑은 물로 완전히 깨끗하게 씻겨졌어요. 마녀가 가졌던 모든 끔찍한 것들도 물결을 따라 씻겨 내려갔답니다. 사실 드위트 영감은 물가에 다다르자마자 잽싸게 달아날 작정이었는데 놀랍게도 어느새 이 상냥한 노부인을 꼭 껴안고 있는 게 아니겠어요? 마녀 위즐과 드위트 영감은 사랑에 빠지고 말았답니다. 두 사람은 농장에서 쭉 함께 살아온 노부부처럼 잘 어울렸어요. 위즐은 그 뒤로 다시는 심심해하지 않았어요. 가끔 위즐과 드위트 영감은 프레드와 플로렌스와 함께 카드놀이까지 했으니까요. 그럴 때면
앵무새 쫑아리가 옆에서 이것저것 끼어들곤 했지요. 이젠 여기서 살아야 될 모양이구나. 이런 재미라곤 눈꽃만큼도 없는 사람들하고. 하긴 뭐 그렇게 살아보는 것도 새로운 경험이긴 하겠지. 그렇게 쫑알거리면서 말이지요.